안녕하세요, 예술매니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살롱 드 아시 갤러리에서 주최한 그 2일로 그 조각가의 회고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의 안토니오 가우디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요 두 분은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전시를 시작했고 지금 8월 20일이니까 이제 저번 주에 끝나긴 했는데요. 여기서부터 저는 상당히 되게 놀랐었어요.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구나. 마치 그림, 일반적인 뭐 추상화라 그림, 이제 평면에 그린 그림처럼 전시를 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입체적이죠. 그래서 그림이 입체적으로 흉내내는 것이 아닌 입체 그 자체가 직접 놓게 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입체적인 작품이 평면적으로 돼서 다시 그 평면에서 입체를 느끼게 하는, 이제 그런 이유로 이렇게 액자에 넣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냥 평범하게 바닥에 놓여있으면 좀 독특한 조각이 불과했을 거예요. 근데 일부러 요 작가분이 이제 요거 그 전시를 큐레이터 하신 분의 의도는 이중적으로 한번 느껴봐라. 이것을 너가 회화 그 자체로 느껴본 건 동시에 실제로 이 부피감을 동시에 너도 같이 느껴봐라라는 의미에서 요렇게 달았는데, 굉장히 저는 여기 시작부터 만만치 않았네. 제가 이일로 선생님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콜드링을 좋아하다 보니까 잘 몰라요. 근데 이것만 딱 놓고 보더라도 만만치 않네. 그리고 그 이후에 색의 느낌이라든가 이 질감이라든가 이런 고유한 표현들, 자,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안토니오 가우디와 저는 유사하다고 느꼈거든요. 자,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도 자연에서 많이 아이디어를 얻었죠. 그래서 이일로 선생님의 이런 부분들은 비정형적인 이런 모습들, 느낌들, 이런 무늬들은 전부 다 어느 정도 자연에서 좀 아이디어를 얻은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 봤을 때 확실히 대가들은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압도적이죠. 여기 이게 두 번째 작품인가 그럴 건데, 그 순서대로 여기서부터 확실히 안토니오 가우디의 그런 방법론과 이일로 선생님 방법론이 서로 조금 유사하지 않나. 물론 각자가 이제 고유한 자신만의 경지로 가긴 하셨지만, 지금도 이 요 조각을 보면은 확실히 비정형적이죠. 자연스럽고 또 이런 둔탁한 질감이나 이런 부분도 흙의 느낌 있는 그대로 이제 따온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도자기의 거장인 이 하니칸 선생님의 작품들인데, 자, 하니칸 선생님의 작품들은 이제 한국의 그 백자, 그쵸? 그 느낌을 그대로 갔다면, 반대로 비교하면 딱 느낌이 나오죠. 자, 어떻습니까? 서로 완전히 반대가 되었죠. 한쪽에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하지만 그 고유함 또한 어떤 전통적인 그런 조선의 방법인 거고, 이거는 자연의 느낌보다는 그 자연에 대해서 나름대로 진화하고 적응하고 또 나름대로 재해석한 한국 전통의 문화에 더 가깝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나름대로 일부러 빠개버림으로써, 일부러 빠개진 것들을 놓음으로써 한 단계 더 진일보한 전통 문화에 대해서 재해석한, 동시에 포스트 모더니즘적이기도 한, 일부러 쓸모가 없는 것들을 더 놓게 하고 그 쓸모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미를 느끼게 한 하니칸 선생님의 그런 경지가 느껴진다면, 자, 반대로 이일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자연 그 자체의 느낌을 최대한 그대로 살리려고 했죠. 제가 사실 이 색을 어디서 많이 이제 볼 것 같냐면, 저는 하수구에서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럽다 그런 얘기 아니라, 하수구에서는 이제 온갖 그 색들이 이제 뭐 오물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묻어져 막 나오면서 하수구에서 막 하나로 섞여가지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안 섞이는 것도 있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과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자연의 그 느낌을 역으로 이일로 선생님은 작품에 녹여넣음으로써 이런 비정형적이고 불규칙적인 부분들을 잘 어우르신 것 같아요. 특히 이런 표현들은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 봤을 땐 실패작이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에이, 뭐 모양이 왜 이래. 근데 오히려 이일로 선생님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도를 딱 잡아버림으로써 이것 또한 그런 자연의 어떤 뭐 하수구라든가 아니면 그런 이제 강의 하부분 막 흐르는데 보면은 이제 다양한 것들이 막 섞이면서 막 흘러내리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느낌들을 역으로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훨씬 더 그 작품이 자연의 그 자체에 가까워진 것이 아닌가, 동화된 것이 아닌가. 동시에 관람하는 우리들 또한 굳이 강을 가지 않더라도 자연 그 자체의 느낌을 즐길 수 있게끔 한 작가님의 안배가 아니었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껴보았습니다. 자, 이것도 상당히 극도로 압도적이죠. 자, 이거는 상당히 인공적이긴 해요. 구조 그 자체만 놓고 보면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정말 현실에서는 볼 수 없을 듯한 이 고유한 이 독특한 이 모양에 대해서 감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각지고 비정형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그런 한편으로는 자연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뭐 소금 수정, 소금 결정 구조, 그러한, 즉 자연의 그런 수정들이 형성된 걸 보면은 각지긴 하지만 조금씩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느낌들을 이 작품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전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아름다움을 느꼈고, 이렇게 해도 접근을 할 수가 있겠구나.
조각이라는 것이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비너스상처럼 이런 것이 아닌, 이렇게 자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것을 또 인공적인 것과 살짝 섞고, 또 작가분 고유의 어떤 질감과 또 작가분 고유의 구조로 조금 더 변형을 시킴으로 인해서 탁 그냥 놓기만 해도 되게 특이한데? 이거는 이일로 선생님만의 그 시그니처 같은 느낌인데? 라고 하는 그 느낌을 확 살려줄 수 있는, 이렇게도 한번 접근하는 것도 되게 재밌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같은 원리죠. 마찬가지죠. 네. 이 하나만 놓고 보면은 이거 뭐 굉장히 인공적이고 정리문체 아닙니까? 하지만 잘 들어보면 이 무늬 하나하나가 전부 다 고유해요. 동일한 듯 하면서 아니기도 하고, 마치 우리가 그 돌들 같은 데 보면은 무수하게 많이 꺾이고 부딪히고 하면서 돌이 점점점 이제 깎이잖아요. 그 느낌들을 또 살려준 것 같기도 하고. 네. 실제로 이일로 선생님이 저와 같은 관점을 보셨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저는 확실히 자연의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아이디어를 얻으신 게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각 결정들이, 수정들이 서로 엉기고 달라붙지만, 그러나 여전히 본인들 고유의 그 결정 구조는 유지를 하고 있는 좀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네. 저는 그렇게 감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가분의 구조와 또 터치, 질감들, 외부 질감들, 더 나아가서 배치, 요 세 가지가 어우러지면서 이일로 선생님 고유한 독특한 대가의 경지로 우리를 이제 관람하는 우리들을 인도해주고 있죠. 자,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이것도 굉장히 아름답죠. 지금 세 개는 저는 이제 같은 구조라고 놓여 있긴 해요. 셋 다 같은 그 선에 놓여 있는데,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변형을 줬죠. 이와 같이 곡선이 한번 딱 들어가기도 함으로써 오히려 새로운 느낌을 주고 있죠. 자, 여기 가서는 이제 더 점점 심해집니다. 그런 곡선의 특유의 유려한 부분들이 마치 자연에 그냥 툭 놓여 있는 바위 덩어리들, 네, 그런 것들이긴 하지만 거기에 작가분 고유의 질감이 딱 더해짐으로써 이런 특유의 그 느낌들이 확 살아옴으로 해서 차별화를 주고 있죠. 자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으나 그 자연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그 재해석하기 위한 원동력으로 현재 저는 이 그림에서, 이 작품에서 제일 크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이 외부 질감입니다. 이 질감을 살리기 위해 작가분도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고유한 느낌을 살릴 수 있을까? 네, 은색과 붉은색과 주황색이 어우러지고 있는 이 배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전문적으로 들어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 작품도 상당히 재미있죠. 저는 그냥 장난삼아 이제 순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순대에 있는 그 간을 네, 간을 떠올리게 하는 작품이긴 한데, 자, 이런 것도 상당히 재미있고 되게 아름답죠. 오히려 저처럼 이렇게 순대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이런 고유한 조형들과 느낌들은, 그리고 이런 배치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순대라고 하는 말에서처럼 자연에 있는 동물들에 있는 그런 인체 조형적인 부분도 많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자, 이것 자체를 하나 조각으로 탁 내놓을 수 있는 그 배포, 네, 뭐라고 해야 되지? 거기서 그 아름다움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이 작가분이 색감이라든가 질감이라든가 터치 이런 것들을 또 개발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확실히 그런 질감들이 또 더 나아가서 자연의 그 고유한 아름다움들이 다시 극도로 드러나가 있고, 오히려 이 도자기와 좀 유사해 보이죠, 느낌이. 네, 그래서 작가분이 한 번 더 재해석한, 네, 이 고유한 이 곡선의 아름다움들. 자, 이거는 이제 말이 필요가 없죠. 그냥 있는 그대로 감상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름답다고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일로 선생님의 작품에 대한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밝혀보았고요. 사실 역설적이게도 이 그림이 없는데, 저는 크게 요거는 이제 감명을 못 느꼈던 것 같고, 제가 앞에 소개해드린 좀 다른 작품들에서 좀 많이 의미를, 좀 놀라움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한국의 어떤 그런 전통적인 부분이면서 동시에 또 그렇지도 않은 예외적인 그 작가분만의 고유한 이 질감들에 의해서 의미가 확 바뀌기도 하는 등, 네, 궁궐에서 볼 법한 거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 하기에는 뭔가 이 미묘하게 다른, 그래서 저는 이일로 선생님의 작품을 한국의 가우디다, 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아마추어의 제멋대로 감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일로 선생님 전시를 하게 된다면, 네, 회고전을 하게 된다면 한번 좀 관람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